첫 번째 물고기는 깊은 바다에서 사는 연어입니다. 어미 연어는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고 앉아있게 되는데, 이는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둡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가며 소리 없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돼가며 소리 없이 죽어간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성애를 설명해주는 조금은 미화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연어는 대표적인 회귀성 어류로 작은 벌레와 플랑크톤 등을 먹으며 강물에서 1년 가까이 성장한 후에 강물을 따라 바다로 내려가 살다가 번식을 위해 다시 태어난 강의 상류로 돌아옵니다. 연어는 강물로 올라서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먹이를 먹지 않는데, 이유는 위가 점점 작아지면서 더 많은 알과 정액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을 체내에 확보하기 위해서 희생을 시작합니다. 암컷들의 경우 12주 정도를 산란 장소를 지키다 결국에는 죽어 떠내려가거나 죽기 전에 곰들의 먹이가 되곤 합니다. 연어알은 어미 연어들이 죽고 난 후에 몇 주가 지나야 부화하며, 부화한 후에 약 4, 5주 동안에 난황을 먹이로 살아감으로써 일체의 다른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난황을 다 먹은 연어 새끼들은 조그만 벌레들을 주로 먹기 때문에 어미의 살점을 뜯어먹을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물치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물고기는 알을 낳은 후 바로 실명을 하여 먹이를 찾을 수 없어 그저 배고픔을 참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화되어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천부적으로 이를 깨닫고는 어미가 굶어 죽는 것을 볼 수 없어 한 마리씩 자진하여 어미 입으로 들어가 어미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 시간이 지나 어미가 눈을 뜰 때쯤이면 남은 새끼의 몸은 10분의 1조차도 안 된다고 하며, 대부분은 자신의 어린 생명을 어미를 위해 희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 합니다. 이 물고기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기에 물고기 이야기를 미화시켜가면서까지 인간성을 회복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연어 같은 모성애만 가득 차 있으면서 부모에게는 자식으로서 무엇을 해드리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뒤돌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효심을 갖고 있지 못한 자식이 아닌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이 물고기보다 잘하고 있는지 반성과 함께 부모님께 효심 가득한 좀 더 나은 자식, 자식들에게 좀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보는 건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우린 모두 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하게 되죠.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 물고기들보다 잘하고 있는지 반성이 되는군요. 특히 연어 같은 모성애는 있으면서 가물치 같은 효심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식이 아닌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하는 만큼 자식에게 돌려받는다고 하던가요? 오늘은 부모님에게 좀 더 나은 자식, 자식들에게 좀 더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어보려는 생각을 해봅니다.